같은 시간 일했는데 왜 저 사람은 더 많이 벌까요?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일해도 이 정도인데 너는 주 4일만 일해도 그만큼 번다고? 누군가는 웃고 넘겼고 누군가는 씁쓸하게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산업에 따라 같은 시간 일해도 임금 차이가 이렇게 클까요? 그 차이는 공정한 걸까요? 혹시 내가 선택한 산업 자체가 내 소득 한계를 정해버린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그만큼 보상받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똑같이 하루 8시간을 일하고도 산업에 따라 월급은 두세 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정보통신업 종사자의 평균 연봉은 약 6천만 원. 숙박 및 음식업 종사자의 평균 연봉은 약 2천만 원.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정말 IT 개발자는 요리사보다 3배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회가 정해놓은 산업의 시장 가치가 임금의 기준이 되고 있는 걸까요? 이 차이는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격차는 오래전부터 구조 속에서 조금씩 쌓여왔습니다. 정보통신업, 금융업, 전문 서비스업 등은 고학력과 자격 요건이 요구됩니다. 반면 음식점, 청소, 돌봄, 서비스 업종은 진입이 상대적으로 쉽죠. 진입이 쉬우면 노동 공급이 많아지고 임금은 낮아집니다. 자본 집약적인 산업일수록 1인당 생산성이 높습니다.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산업은 그만큼 노동자에게 더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죠. IT, 금융, 정유 같은 업종은 노조가 강하거나 협상력이 높습니다. 서비스업은 고용 불안정성과 고립된 노동구조 탓에 협상력이 낮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인식, 고급 일자리라는 프레임은 어떤 산업엔 붙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꼬리표는 다른 산업에 붙습니다. 이 모든 구조가 합쳐져 같은 시간 일해도 전혀 다른 삶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연봉 높은 산업으로 옮기면 되지 않나요? 물론 직업을 바꾸는 건 가능하지만 그 선택 자체가 모두에게 열려있지는 않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의료, 법률, 금융 분야로 진출하려면 교육비, 정보, 환경이 따라줘야 하죠. 한번 저임금 산업에 발을 들이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경력 전환 비용은 엄청납니다. 산업별 임금 격차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사회 이동성과 기회의 불평등까지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삶의 질까지도 흔들어 놓습니다. 높은 임금 산업 종사자는 주거, 의료, 교육, 자녀 양육 등에서 더 나은 조건을 누립니다. 반면 낮은 임금 산업 종사자는 장시간 노동, 주거 불안, 건강 문제에 시달리며 일상에서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결국 임금 격차는 삶의 격차, 나아가 세습되는 계층 격차로 번져갑니다. 여기에 성별과 지역, 세대가 얽히면 격차는 더 깊어지고 더 복잡해집니다. 같은 산업, 같은 직무에서도 여성이 더 낮은 임금을 받습니다.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산업, 보육, 간병, 요식은 구조적으로 낮은 임금을 형성하고 있죠. 수도권은 고부가가치 산업이 밀집돼 평균 임금이 높지만 지방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이라 상대적으로 저임금 구조입니다. 청년층은 임금 격차 정보를 일찍 접하고 특정 산업으로 몰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희망 산업의 고용 여건이 한정적이고 원하는 일을 하며 먹고 살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 속에 플랫폼 노동이 새로운 임금 지형을 만들어냈습니다. 배달, 택시, 콘텐츠 제작 등은 산업 분류가 모호해 새로운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고수익이 가능하지만 불안정성과 소득 변동성이 크며 사회 안전망 밖에 있습니다. 내가 사장이다라는 말로 포장된 플랫폼 노동. 정말 자율적인 삶일까요? AI와 기술 자동화는 기존 고임금 직종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고 지금은 저평가된 돌봄, 정서 노동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즉, 임금 지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 중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의 흐름을 읽고
더 평등한 방향으로 구조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속한 산업은 어떤 가치를 인정받고 있나요? 그리고 그 가치는 당신의 노력 덕분인가요? 아니면 사회가 만든 구조 덕분인가요? 혹시 당신은 지금 보이지 않는 구조적 차별 안에서 스스로를 탓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이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강화, 산업 간 경력 인정 제도 확대, 저임금 산업에 대한 정책적 보완,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성별, 지역 간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설계,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삶이 너무도 달라지는 이 구조. 이제는 노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격차를 직시해야 합니다. 공정이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구조 설계를 고민할 때입니다. 임금 격차는 개인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가 누구는 넉넉하게, 누구는 간신히 살아가게 만든 결과입니다. 질문은 언제나 변화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질문을 놓지 않는 당신에게서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